네, 반갑습니다. 민 대표의 고급스탁팀입니다. 자, 2주 동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대세 하락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내 시장은 디커플링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하락세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아마 주식하시는 지금 이 시점에 주식하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혼란을 겪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이면에는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의존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요. 종목들이 두 종목에 따른 부분들이 우리나라 그런 게 아니고 업종에 따른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전체 시장이 50%가 넘어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뭐 대만도 안 그러냐, 일본 안 그러냐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나라는 없습니다. 뭐 그 점은 아마 지금 뭐 투자하시면 잘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이제 무료 소통방이 열립니다. 제가 한 2주 정도는 이게 추천 정보를 드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대세 하락장에 따른 상승에 따른 조정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 체감 시장이 대세 하락장처럼 빠져요. 그래서 만에다 다를까 자고 일어났더니 미국 시장이 또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세가 커졌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떨어졌던데요.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그만큼 떨어지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뭐 우리나라 시장은 뭐 미국 시장 금요일 날에 브로드컴만 마이너스 한 12% 빠졌다 해서 뭐 국내 시장이 뭐 사이드카 발동이 됐잖아요. 올해 사이드카가 21번째 발동됐거든요. 서브프라임 모기 때 사이드카가 한 26번 발생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2026년에 사이드카가 지금 21번째 발생이 됐거든요. 월요일도 사이드카 발동에 이어서 서킷 브레이크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국내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려했던 부분이고요. 오히려 좀 좋게 생각하면 잘 됐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항 구간을 받게 되거든요. 뭐 검증도 받아야 되고. 그렇다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오랫동안 가야 될 섹터가 단기간에 엄청 급등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종목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없고, 이러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매물이 나오면, 삼성기사 매물 나오면, 시장이 이제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이게 지금 52주 신저가 갱신하는 종목이 되게 많잖아요. 다른 나라 안 그렇습니다. 뭐 미국 시장이 좀 올라가게 되면 뭐 상승한 종목도 많고 어쩌다가 한 번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같은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일단 시장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젠수한 뉴스도 그렇게 크게 뭐 이제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온 거 뉴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 이후로 나오는 것들은 제가 잘 정리해서 월요일 날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 제가 볼 때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거래소 시장의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긴 하겠지만 폭발적인 어떤 매수세가 또 이제 예전처럼 뭐 주가 지금 10,000포인트를 뭐 다음 달에 간다든가 뭐 다다음 달에 간다든가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좀 시간을 좀 이제 해서 천천히 해서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일단은 미국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 깜짝 고용 효과로 인해서 이제 뉴욕 증시가 지금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고용이 좋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뭐 이것 때문에 주가 떨어지긴 했는데, 그걸로 인한 어떤 기술주들의 하락세,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급등을 좀 많이 했었던 일단 AI 반도체 쪽이겠죠. 반도체 쪽이 이제 큰 폭으로 좀 떨어졌어요. 뭐 많이 좀 떨어졌는데 그 중에 마이크론이 지금 마이너스 한 10 몇 프로 정도 떨어졌거든요. 마이크론이 13% 떨어졌고, 그 다음에 AMD, 그 다음에 이제 랜드 가격에 관련해서 지금 이제 뭐 샌디스크까지 포함해가지고 거의 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한 10 몇 프로 떨어졌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매그니티 7 회사인 엔비디아도 6.2%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넬 테크놀로지도 한 13% 떨어지는 등 최근 들어서 지금 반도체 AI용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메모리 칩 CPU 쪽 관련 애들이 거의 다 뭐 한 10 몇 프로씩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은 이 정도로 떨어지고 나면 이제 충격을 좀 크게 먹어서 빠지는 게 당연한데, 우리나라는 이미 지금 금요일 날에 이만큼 빠져버렸거든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뭐 미국 시장이 지금 뭐 이 정도로 빠져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3% 폭락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미국은 나스닥이 4.2% 급락했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말도 안 되죠. 왜냐면
이게 뭐 이 정도로 10.3% 빠지면 똑같이 지수도 10.3% 빠져요. 왜? 우리나라는 반도체,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10% 빠졌으니까 지수도 한 10% 빠질 거라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 정도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에, 목요일이죠. 이제 목요일 날 정식 끝나고 나서 금요일 아침이죠. 아침에 미국 다우 증시 좀 올라갔고 나스닥 시장이 0.1%가 했는데 국내 시장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사이드카 발동이 됐죠. 마이너스 5.54, 4.5%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만 빠져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한번 거래소 시장도 봐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주가 떨어졌잖아요. 제가 볼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한 3,500포인트로 단번에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나라 없습니다. 미국의 뭐 다우나 이런 것들 살펴보게 되면 다우나 이런 것들 살펴보면 다우도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1.35 떨어진다.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저가 대비 고가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한 1.8%밖에 안 떨어졌어요. 다우 증시는 좀 꺾였죠. 다우 증시는 꺾였는데 마이너스 4.18 떨어졌습니다. 좀 많이 떨어졌죠. 우리나라 시장은 더 빠집니다. 이게 우리나라 뭐 코스닥 시장인데 계속 빠져요. 그리고 뭐 코스피 증시도 이제 한번 꺾어서 제가 볼 때는 7천 여기까지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에 사이드카 발동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서킷 브레이크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마이너스 한 8% 빠지면 서킷 브레이크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면에는 지금도 마이크론 13%, 시간에 뭐 FW 마이너스 0.79, 엔디비아 뭐 0.52, 그 다음에 뭐 AMD 마이너스 1.65까지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지고 샌디스크도 뭐 1.92 정도에서 총 한 13, 4%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의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지금 8% 빠졌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에 프리마켓부터 아마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거래소만 계속 갔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장을 계속 이끌어가서 주도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쪽 때문에 우리가 수급을 못 받았잖아요. 그 말은 즉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따라서 전체 시장이 지금 이제 상방을 이제 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방 이제 9천 저항을 본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올라가면 10,000포인트도 있겠지만 10,000포인트 가지 말라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천천히 오랫동안 연말까지 가라는 거지, 연말이나 내년까지 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0,000포인트 찍으면 내년에 씹으면 뭐 15,000원 가고 2만 가나 지수가 그래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내년까지 반도체가 활성인데 안 그래요? 우리가 주식을 우리가 보더라도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합주가 지수가 반대로 악영이 돼서 떨어질 때는 좀 심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제 종합주가 지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200만 원과 이제 30만 원 정도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이제. 관리를 하고 이제 실적 대비해서 조금씩 올라가야지. 뭐 이래놓고 SK하이닉스 뭐 이래 올려놓고서는 뭐 500만 원 간다. 뭐 삼성전자 해놓고 뭐 80만 원 간다. 이러면 이게 지금 당장의 수치를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자극시키거든요. 뭐 포모 현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내년까지 보라는 거지. 목표 금액은. 그죠? 내년까지 반도체가 활성화될 거라는 심리가 많으니까요. 뭐 80만 원이면 이제 당장 다음 달에 가는 그런 종목 아니잖아요. 그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은 포모 현상을 많이 만들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 좀 달라지지 않을까 보는데 이제 저항을 보는 거죠. 저항을 보고 이제 지지선을 봐야 되는데 지지선은 어딘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저항이 여기 나면 이제 저항이 9만선이나 9천선이 나면 일단 지지선이 만들어지겠죠. 어디까지 떨어질지 뭐 6천까지 떨어질지 7천까지 떨어질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일단은 뭐 좀 떨어지면 기관 외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오겠죠. 개인적 입장에서는 한 지지선 자체는 좀 더 위협적으로 본다면은 한 6,800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6,800에서 6,700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6,500에서 700까지 요 정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요 저항선. 요 저항선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 입장에서는 한 6,500까지는 밀어줄 걸 생각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6,500까지. 그러니까 6,500도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폭이 큰 거지. 솔직히 뭐 코스닥 시장이 뭐 득을 본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도 뭐 단번에 확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어차피 지금 떨어진 이유도 솔직히 말해서 뭐 특별히 없거든요. 특별히 없어요. 지금 미국의 지금 이제 고용 자체가 좋았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베라루핀 관련해서 이거 관련했던 CPU 관련했던 부분들이 용량을 좀 낮춰서 지금 판매하겠다. 이것 덕분에 지금 이제 오히려 매출이 줄지 않았나. 뭐 이게 뭐 있는갑다 해서 이제 장기 실험 물량이 쏟아졌는데,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지금 보면 더 많은 물량을 팔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일부분일 것이다. 그래도 분기 현상이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일시적인 하락세긴 하나 국내 시장과 미국의 반도체 섹터들에 따른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부분이라 미국 뭐 예를 들어서 TSMC를 갖고 있는 대만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심하게 빠질까요? 아닙니다. 빠져봐야 2.5% 3%밖에 안 빠져요. 우리나라는 지금 내일 당장 월요일 당장 서킷 브레이크도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죠? 이미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러기에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미국, 우리 한국 야간 선물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제가 볼 때는 요 원저리 한 7,500까지는 일단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래 보이거든요. 7,700, 7,500 정도. 이 정도 빠지게 되면 지수는 기본적으로 일단 마이너스 빠지게 되면은 뭐 한 5% 빠지지 않을까? 5% 빠지면 이 정도 걸리면 7,750이거든요. 7,750이면 이제 사이드가 발동이에요. 사이드가. 이 정도, 이제 지수 이 정도 빠지면 이제 사이드가 발동되거든요. 7,500까지 빠진다고 생각해야죠. 근데 좀 더 빠지게 되면 서킷 브레이크 정도 걸리게 된다면은, 서킷 브레이크는 7,450까지 빠지니까, 요거 7,500 깨지면 이제 서킷 브레이크 걸리겠죠. 개인적 입장에서는 월요일 날에 여차하면 7,500까지도 빠질 수 있다. 뭐 그래도 빠진다 해서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때 전쟁 났을 때 우리 지수가 마이너스 한 12% 넘게 빠졌거든요. 좀 오버스럽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빠지게 된다면은 그 정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일봉상으로 이제 월요일 하루만 떨어진다 해서 그 끝나는 게 아닐 것 같거든요. 단기 좀 충분한 여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진 다음에 이제 6,500까지 밀어준다면은 이제 하방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방. 그러니까 5,000 보는 것처럼. 하방을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럼 다시 하방 찍고 다시 급등하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투기 난장판이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되고, 이제 이게 9,000선이라는 것들은 뭐가 됩니까? 저항이라는 걸 가져서, 연말까지 이제 19,000포인트를 되게 힘겹게 돌파해야 되는 모습.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자리상을 보면 좀 더 많이 빠지겠죠. 그래서 개인적 입장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주고, 한 이제 좀 그 7,500 정도 중심. 7,500 전후로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는 8,000, 아래로는 7,000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박스권에 갇힌 상태에서 최소 물에도 이제 조정을 받아주고, 그 조정을 받을 때에 나머지 전체적인 수급이 이제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뭐 업종들, 뭐 전력 설비도 괜찮잖아요. 원전도 괜찮잖아요. 그지? 지금 전기가 없어서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못 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은. 그리고 이제 조선 애들도 괜찮잖아요.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철강에도 괜찮을 거예요. 나머지 올라갈 업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도 우리나라 반도체만 거의 몰빵인지라 이 부분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던 상태거든요. 그 부분에 따른 이제 휴유증이 지금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꼭지점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좀 쉬어갈 때 나머지 섹터들 조금 더 올려주는 그런 정책이나 이슈 뉴스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내용이죠. 베라루딘 관련 쇼크다. 노이즈일 뿐이다. 더 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저도 기사 내용을 봤는데, 차세대 중앙처리 장치 CPU죠. 플랫폼에 이제 베라루딘이 들어가는데, 소켓2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탑재량이 축소될 가능성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이거 덕분에.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뉴스를 보면은, 이게 지금 고용에 따른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인해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기술주들 하락세를 보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실적 이슈 뉴스는 이제 여기 들어가는 루빈에 관련해서 이제 CPU가 축소될 것이다. 여기 이제 뭐 1536GB가 768GB로 변경을 했다. 그래서 이제 한 대당 이제 D램 탑재량이 절반으로 축소된다. 그래서 이거 왜 하느냐?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가져서 좀 실망감이 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품 사양이 바뀌면서 생긴 변화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뭐 엔비디아 쪽이나 이런 거 보면 전체 뭐 규모에 좀 변화가 없다. 뭐 얘기 나오고, 어째 보면 물건을 지금 또 빨리 많이 팔기 위해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이제 단기 하락했다는 부분들이 있겠죠.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란 호르무즈 유조선, 지금도 지금 뭐 문제되는 걸 좀 뽑아놓고 있긴 한데, 지금 뭐 미국은 지금 아직까지 그 휴전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유가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일각에서는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전히 트럼프 투트의 전략인데 이러고 있다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해가지고 뭐 휴전하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대로 이란 또 상반기 안으로 보면 러우 전쟁도 좀 마무리될 조짐인데 일단 뭐 젤렌스키가 푸틴에 대해서 좀 뭐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솔직히 막 급한 거는 뭐 우크라겠죠. 그래서 한번 더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의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환율입니다. 야간 환불에서 1560원이 넘어갔고 지금 이 정도면 고환율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업 중심이라서. 그래서 한 말이 왜 그러냐면 물건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다시 대판업을 하는데 그 사이에 환율이 올라가면 남은 이익만큼 환차익 손실이 발생이 돼요. 환차익. 환율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올라간 환율만큼 영업이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팔려고 하는데 환율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득이 없죠. 적자 내면서 물량을 파는 거죠. 그죠? 뭐 그렇게 돼서 환율 급등에 따라서 민감한 부분이 생깁니다. 물론 이제 대표적인 것들도 뭐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이 좀 안정화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라. 저는 이래 얘기하지 않는 게 반도체 종목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안 하면 돼요. 가지마는 게 아니고 급등을 안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계속 급등한 모습인지라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다른 거 손절해서 이제 삼성전자 SK 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ETF, 단일 ETF 상품이 나와서 물론 이제 인버스로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수익이 나겠지만 레버리지 쪽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계좌 다 깡통이 계좌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변동성도 좀 있지 않을까 보고 당분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좀 물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한국에 선물로 엔디비아 4개 사업을 가져왔는데 이미 지금 알고 있는 사업이 있죠. 알고 있는 사업인데 그 대표적인 사업이 지금 플랫폼 베라루빈 관련해서 중앙처리 베라와 그 다음에 요거 중앙 베라와 베라루빈과 그 다음에 CPU 이거 관련 수급이 들어왔고 AI PC 관련해서 이제 스파크 RTX 스파크를 소개해서 여기 이제 개인용 이제 PC 관련해서 좀 이제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요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HBM4를 좀 많이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게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결국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차를 위한 로보틱스 프로세스를 출시했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요 부분이 이제 현대차랑 중요한 이제 이슈 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로보틱스 자율주행차를 위한 로보틱스가 지금 이제 이슈가 된 것 같고 오늘 뭐 이후로 해가지고 젠수왕이 지금 두산 로보틱스 만나고 시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뭐 4시 2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크래프톤 NC 회장도 만나고 크래프톤 만나고 이래저래 만나서 내일 모레죠. 6월 8일 날에 이제 로보틱스 관련해서 이제 협력을 좀 하고 이제 돌아간다는 뉴스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이제 월요일 증시도 과연 이게 큰 뉴스인데도 불구하고도 이미 재료가 나왔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월요일날 우리 프리마켓 시장을 한번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2차 시장에도 뭐 2차로 치킨집을 갔는데 우리 노래방 가려고 했던 치킨집 갔다 한다 하더라고. 한국에 R&D 센터 세운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에서 잘 맞아 떨어진다면 정책주 이슈로 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반도체 출렁 국내에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국내 시장이 이게 반도체의 의존도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빠지면 시가총액이 몇백조가 날아가거든요. 몇백조. 이 두 종목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3천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몇백조가 날아가면 시장이 한 대한민국 한 섹터 하나가 없어지는 거랑 생기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빠지게 되면 솔직히 뭐 한 300조, 400조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300조나 이렇게 빠지게 되면 소위 말해서 뭐 조선 섹터들이 하나 다 없어지는 거예요. 국내 시장에서. 우리나라 금융주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은행 하나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은행주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정도로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다 빠져서 300조를 채울 만한 업종이 없어요. 금융주 싹 다 합쳐봐봐야 대한민국의 4대 은행, 5대 은행 싹 다 합쳐보고 모든 뭐 카드사, 보험, 증권 다 합쳐도 제가 볼 때는 500, 300조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업종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국내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주가 변동성을 심하게 만드는 게 국내의 삼전리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의 야간 선물은 이렇게 우리 증시는 야간은 마이너스 8%좀 빠져 있다는 게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 날에 삼성전자 쪽의 주가도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30만 원까지 떨어진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30만 원에서 트라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개인적 입장에서는 한 20 더 떨어진다면 20몇만 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는 30만 원대 전후로 주가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어찌 보면 낫죠. 그리고 30만 원 전후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이제 다음 달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가야 되지, 요거 30만 원 찍고 다시 또 V장으로 들어오고 하면 종합주가 지수가 뭐 7,500 갔다가 다시 9,000 가고 만 포인트 가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가는 종합주가 지수에 대비해서 이 삼전리스를 그만큼 쫓아가는 옵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왕창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삼전리스만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이제 그 200만원대 찍어놨잖아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것도 지금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뭐 170만원, 180만원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170만원까지 떨어지면 주당 고가돼서 70만원 빠지잖아요. 엄청 빠지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하락세. 물론 이제 주가 그래 빠질지는 원래 지켜봐야 되겠지만, 국내의 어떤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생각보다 지금 이제 되게 민감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크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려고 하면 주가의 변동성이 좀 더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200만원 가지 말한 적이 없거든요. 천천히 오랫동안 가라는 얘기지, 단기간에 급등하면 단기간에 떨어지는 게 주의입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50만원 저항 구간,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37만원 정도, 38만원 구간이 저항 구간이 되길 희망하고요. 그 중심선에는 삼성전자는 30만원 전후,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제가 볼 때는 조금 200만원 좀 깁서, 제가 볼 때는 한 7, 80만원 정도, 그래서 200만원 정도가 전후가 되기를 좀 희망을 해봅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종합주가지수가 한 7,500 정도 준호로 해서 좀 관리물도 들어오지 않을까 보고, 7,500에서 종합주가지수 뭐 8,500까지 1000포인트 올리는데 전체적인 섹터의 수급은 업종 위주로 가기를 좀 희망해 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월요일 날에 종목이 오히려 더 제가 볼 때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도 없이 종목이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 빠지는 것보다, 코스닥 시장이 이유 없이 계속 빠졌잖아요. 이게 작게 하락한 게 아니거든요. 주 단위로 보게 되면 2주 만에 7.4, 6.7, 거의 뭐 14% 빠진 거예요. 14%, 5% 빠진 거는 거의 대세 하락장이거든요. 보통 이제 대세 하락장에 종목이 빠질 때는 고가 대비 보통 이게 종목이 빠지면, 작게 빠지면 마이너스 한 20%, 좀 많이 빠지면 마이너스 30% 빠지거든요. 지수가. 이게 뭐 우리나라 대세 하락장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빠지고, 코스닥 시장은 생각해보니까 요 정도는 지수 오브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40평선 언제까지. 한 970점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 이제 저가를 잡아갈 수 있는 종목 잡아가셔도 좋은데, 국내 시장에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뭐 신용 미수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신용 미수도 이게 지금 그렇게 크게 많이 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왕에 좀 털어나면 좋겠죠. 6월 4일 날에 고객입탁금이 지금 139조거든요. 139조고, 신용이 지금 이제 융자가 신용이 있던 게 37조 7천억이죠. 거의 뭐 300억 정도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액탁금도 늘고 신용융자도 느는 건 상관이 없는데, 고객액탁금은 그만 있고 신용융자가 많이 늘면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건 증시 대기자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얘기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증시 자체는 조금 이제 자기 자리에 맞는데, 이왕 이래 된 거 이제 삼전리스 위주로 좀 신용을 좀 털어내고,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종목들,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중소형주들,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뭐 코스닥 시장들, 이런 쪽으로 시장 수급이 많이 이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왜? 삼전리스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차익 실현 물량과 저항권이 많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개인들이 많이 올라탔거든요. 많이 올라탄 건 잘 안 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최태원 회장도 얘기를 했지만, 웨이퍼 관련해서 웨이퍼 관련해서 2배 투자를 한다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추천 종목이 원익 IPS였거든요. 그러니까 원익 IPS만 급등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 PSK, 그죠? 그 다음에 뭐 저 테스, 이런 이제 웨이퍼 관련 종목들만 좀 급등을 했었고, 남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개인적 입장에서는 이왕 이래 된 거 주가 완전히 포맷시켜 놓고 있다가
맞춰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황도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떨어지면 그냥 뭐 눈 뜨고 코 베인 꼴이 그죠. 그 정도로 이제 주가가 예고 없이 떨어진 거라 뭐 아마 이 시기에 주식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현금을 합시다. 현금화 100%다 현금화 들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떨어질 거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조현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거래소 시장 계속 올라갔죠.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디커플링 현상이 좀 나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면 이제 거래소 시장이 떨어지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았던 코스닥 시장으로 돈이 넘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게 일단은 당분간 뭐 원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 거래소 시장이 떨어진 건 당연하겠지. 근데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코스닥 시장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살짝 떨어지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삼전 닉스에 따른 의존도가 많기 때문에 이제 증시는 이제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제 또 급등했죠. 떨어지고서 따이를 또 급등하면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 이제 그 돈이 다른 쪽으로 좀 수급이 이전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 날에 종목들 섹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미증시 급락에 따라서 하락 사이드가 발동은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서킷 브레이크도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테마로는 역시 적중 세라믹 콘덴서가 지금 그나마 수급이 제일 양호하게 들어오거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이제 접근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수 저점 확인하고 난 뒤에 보시고, 개인적으로 삼전닉스는 한 25만원대에서 26만원, 7만원 정도, 26만원 전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요 정도 보고 있고, 한번 접근해 보셔도 상관없지 않을까 보고, 삼전닉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것도 지금 보면, 한 100, 요 정도 자리 한 170만 원대 정도, 그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170만 원대면, 소위 말해서 175만 원, 240만 원. 요것도 이제 잡은 사람 보면, 고가 대비 마이너스 28% 빠져요. 뭐, 만약 그 정도 떨어지면, 개잡주는 아니고, 며칠 만에 28%씩 빠지는 게, 이게 종목이에요. 그것도 뭐,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SK하이닉스를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되니까 MLCC 관련된 종목들 체크를 해보시든가 이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보시든가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 입장에서는 MLCC 관련 종목은 삼성전기가 조금 기관들 종목들이 첫 시초니까요. 오히려 이거를 20배 언저리 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깜보 테마들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깜보 테마도 지금 어떤 이슈 뉴스가 나오지 봐야 될 것 같고 뭐 각 기업들마다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개인적 입장에 깜보 테마 하나는 꼭 장투로 한번 가셔도 좋지 않을까. LG그룹을 두고 하든, 뭐 현대차 그룹을 두고 하든, 뭐 두산 로보틱스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삼성에서 관련 들고 가든, 깜부테 네모보다는 일단 로봇 쪽에 관련했던 섹터 중심으로 해서 하나 좀 가져가면 좋겠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단타 칠 수 있는 사람들 단타 치시고요. 금요일에 시세 나왔던 종목 중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매도한 뒤에 일부 현금화를 해서 지수 체크하고 난 뒤에 종목을 조금씩 잡아가시는 건 괜찮지 않을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안으로 지수 다 저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항선을 돌파해서 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코스닥 시장으로 저점 찍고 코스닥 시장의 회복이 좀 더 두르지 않을까. 왜? 삼전닉스에 따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체크해 보도록 하고, 첫 번째 추천 종목으로는 삼성전기 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 드릴 건데, 월요일에 서킷 브레이크 걸릴 거 예상해서 보면, 개인적으로 이건 한 14만 5천, 14만 7천 정도로 잡아드릴 건데, 요 정도 빠지면 마이너스 한 5% 넘게 빠질 것 같아요. 그 정도 감안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15% 빠지면 15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15%못 빠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루 급등락이 이 종목도 개별 잡주랑 똑같은데 마이너스 15% 빠질 이유가 뭐가 충분히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이것도 이 정도 150만원 정도 140만원까지 빠지게 되면 이게 뭐 219만원에서 그냥 140만원까지 빠지니까 이게 개별적인 종목도 이게 안 빠지거든요. 뭐 세력선 종목 빠지겠죠. 뭐 2,200원짜리가 뭐 1,4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대형주인데 그 정도로 이게 심하게 빠질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즉 종합주가 지수가 뭐 들쑥날쑥 하는 거지. 전 세계에서 이제 시장이 뭐 미국 시장도 마이너스 4.5% 빠졌는데 이게 지금 8개월 만에 빠진 거예요. 8개월 만에. 8개월 만에 몇 달 만에 빠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8개월도 안 됐어요. 그냥 뭐 빠지면 마이너스 4, 5%씩 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기도 혹시나 떨어지면 이제 14만 5천원에서 14만 8천원 정도. 일단 단기 낙폭가 되니까 한번 아랫꼬리 정도 잡아오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역시나
종목 좀 보았는데 사막 콘덴서였는데 똑같이 적중 사람의 콘덴서예요. 둘 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종목인데 둘 중에 하나는 먼저 사실 거면 삼성전기를 보셔야 되고요. 사막 콘덴서는 9만원대 이하로 떨어지면 한번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굳이 이 종목은 안 사줘도 상관없다. 그래도 적중 사람의 콘덴서가 지금 증시 흐름에서 제일 양호하기 때문에 한번 두 종목이 좀 같거든요. 장이 같기 때문에 굳이 한 종목을 먼저 똑 초이스를 한다면 삼성전기가 낫지 않을까 보고, 사막 콘덴서도 지금 이제 단기 시세는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금요일날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고 깜보테마들은 일단 뭐 로보스타나 이런 것도 들어오긴 했는데 선수들 영역이거든요. 깜보테마들은 선수들 영역이니까 잘 확인해서 단기로 보시고요. 이 이후로 나오는 뉴스는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신 건 다 똑같아요. 어느 방에도 똑같고 안 힘들겠다라고 주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국내 시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 거래 시장도 이제 삼전 있을 때 빠진 거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빠진 거고, 짧은 시간에 뭐 파동 먹으려고 들어간 거는 쉽지는 않은 자리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그 넥스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까요. 금요일 날에 보니까 넥스 시장에서 뭐 한 4시쯤 넘어가니까 주가가 뭐 폭락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결국에는 좀 종가 다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넥스 시장의 움직임이 좀 심하다. 그래서 이제 넥스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단 뭐 대원제약 같은 것도 월요일에 한번 이제 프리마켓에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뭐 단타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프리마켓에 급등을 할 필요가 없고요. 워낙 지금 이제 반도체가 쇼킹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아사리 지금 뭐 프리마켓부터 이제 단타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월요일에 첫 하락세긴 한데 일단은 이제 금요일에 빠진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도 아직까지 젠수와 관련된 이슈 뉴스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좀 그렇게 크게 빠질지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냄비 시장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킷 브레이크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이드각 쪽까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 이제 빨리 좀 저점 찍으면 역시나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고요. 그쪽으로 좀 수급을 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정리 잘해서 월요일 날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